최근 시장 가격만 보면 다들 겨울이 다시 오나 하고 걱정하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가격이라는 건 사실 수면 위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온체인 데이터라는 잠수정을 타고 한번 물밑으로 깊숙이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수면 아래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돈은 대체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고 있는 걸까요?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온체인 투기 대시보드를 통해서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시장의 진짜 속내를 엿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가격이나 뉴스 헤드라인 같은 것만 보면 이 시장의 진짜 속내를 놓치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투자자들이 실제로 정말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기한 선물, 그러니까 펄프스 시장부터 시작해서요. 데이익스, 앱 활동, 또 신규 토큰이 막 쏟아지는 런치패드, 그리고 예측 시장과 실물 자산, RWA까지 카테고리별로 지금 돈이 어디에 가장 뜨겁게 몰리고 있는지 한번 추적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대시보드의 첫 번째 섹션, 펄프스 시장부터 한번 열어보죠. 무기한 선물 시장인데, 와, 이 데이터 좀 보세요. 시장 조정 분위기가 무색하게 이곳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유일한 카테고리네요. 주간 거래량이 3,380억 달러라니, 아니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요? 엄청난 숫자죠. 사실상 가격 하락하고 투기 심리가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건 시장의 구조예요. 데이터를 보면 이제 하이폴리퀴드가 시장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또 독점은 아니에요. 라이터나 에스터 같은 새로운 플랫폼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점유율을 계속 뺏어오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그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보통 가격이 떨어지면 겁을 먹고 레버리지를 줄이는 게 뭐랄까 일반적인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도 투기 수요가 죽지 않았다는 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이건 일시적인 조정일 뿐 곧 반등한다에 매우 강하게 베팅하고 있다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멈출 수 없는 도박꾼들이 늘어난 걸까요? 하하, 둘 다 섞여 있겠지만 저는 전자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이 정도의 거래계는 그냥 단순한 도박 심리만으로는 절대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가격이 저렴해진 지금을 레버리지를 활용한 매수 기회로 삼는 상당히 정교한 트레이더들이 시장에 여전히 건재하다는 신호죠. 펄프스 데이터는 이번 사이클에서 투기 수요가 가장 강력한 실사용 사례 중 하나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레버리지를 쓰는 전문 트레이더들의 판은 여전히 뜨겁다는 건데 그렇다면 소위 개미라고 불리는 일반 투자자들의 활동은 어떤가요? 그분들이 실제로 토큰을 사고 파는 DX, 즉 탈중앙화 거래소에서의 활동을 보면 진짜 시장의 온도를 더 정확히 알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다음으로 볼 데이터가 바로 이 DX 활동입니다. 전체 거래량 자체는 2024년 고점 이후 확실히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정 체인으로의 쏠림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솔라나죠. 아, 이 그래프를 보니까 솔라나의 점유율이 정말 압도적이네요. BNB, 베이스, 이더리움이 그 뒤를 잇고 있고요. 근데 혹시 이건 소수의 고래 투자자들이 거래량을 부풀리는 그들만의 리그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실제 활동하는 지갑 주소,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 수도 정말 늘고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지표가 바로 실제 트레이더 수의 변화죠. 놀랍게도 2025년에 들어서면서 꺾였던 트레이더 수 그래프가 다시 뚜렷하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체 거래량은 줄었어도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는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오, 흥미롭네요.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니. 혹시 데이터에서 이들이 어떤 종류의 투자자인지도 알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단타 위주의 밈코인 트레이더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좀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자들이 돌아온 건지요. 그 구성에 따라서 시장의 건강성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데이터로 그 성향까지 완벽히 구분하긴 좀 어렵지만 트레이더들이 주로 몰리는 체인이 솔라나, 베이스, BNB라는 점을 보면요. 아무래도 신규 토큰이나 밈코인 거래에 적극적인, 그러니까 위험 선호도가 높은 투자자들이 시장 복귀를 주도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 다시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신호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 돌아온 이 투자자들이 실제로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지네요. 스마트폰의 앱 사용량을 보면 사람들이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 알 수 있듯이 지갑이나 앱 활동을 보면 온체인 트래픽의 진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올해 앱 사용량 데이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뭔가요? 한마디로 세대 교체,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초만 해도 거의 모든 사용자가 팬텀 지갑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엑시옴이라는 앱이 나타나서 판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엑시옴이요. 밈코인 터미널이면 밈코인 거래에만 특화된 아주 뾰족한 기능을 가진 앱이 범용 지갑을 이겼다는 거네요. 이거 정말 의외인데요. 모두가 쓰는 카카오톡 같은 앱 대신 특정 목적을 위한 전문 앱으로 사람들이 옮겨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용자들이 이제 범용성보다 특정 목적에 더 열광하기 시작한 거죠. 또 다른 큰 변화는 베이스 체인에서 나타났어요. 코인베이스가 자사 앱에 자체 덱스를 통합시켜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덱스 거래를 하려면 별도 앱으로 가야 했는데 이제 코인베이스 앱 안에서 바로 되니까 트래픽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죠. 이건 마치 인스타그램 안에서 바로 쇼핑까지 할 수 있게 만든 것과 비슷한 효과겠네요. 사용자의 동선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전략이군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것보다 더 흥미로운 변화가 있다고요. 소셜 트레이딩 앱의 부상 말입니다. 네, 바로 트라이포모 같은 앱들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포모 앱의 사용량이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한 건 정말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이건 단순히 편의성을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사용자들이 더 이상 혼자 차트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성공적인 거래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소셜 기반 투기에 열광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거래를 따라한다. 이건 투자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되겠군요. 예전에는 혼자 공부하고 리서치하는 게 미덕이었다면 이제는 가장 잘하는 플레이어를 찾는 능력 자체가 새로운 투자 실력이 되는 거네요. 개인의 분석 능력에서 소셜 네트워크와 평판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거군요. 정합합니다. 사람들의 투자 행동 양식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새로운 투자자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 되겠죠. 시장의 신규 상장 주식 열풍을 볼 수 있는 곳, 암호화폐 세계의 IPO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런치패드를 들여다보면 되겠네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새 토큰들이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이 열광하는지를 보면 시장의 투기 열기를 가장 날 것 그대로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분위기가 어떤가요? 한마디로 아주 뜨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펌프펀이라는 플랫폼이 절대적인 강자로 군림하면서 시장을 거의 독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현상은 따로 있습니다. 지난 8월에서 10월 사이를 보면 펌프펀뿐만 아니라 클랭커, 버추얼, 조라 같은 주요 런치파드 플랫폼들이 전부 다 같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 특정 플랫폼 하나만 잘 된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투기 심리가 한꺼번에 불타올랐다는 거군요. 그럼 그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계속 그 열기가 유지되고 있나요? 그 이후로는 아주 재미있는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클랭커가 시장을 이끌다가 다음 주에는 버추얼이 치고 나가는 시기죠. 이건 아주 전형적인 투기 사이클이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에서 수익을 낸 뒤에 그 자금을 중소형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런치패드에서 나오는 신규 토큰으로 계속 이동시키고 있다는 뜻이죠. 돈이 마르지 않고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분석에서 가장 의외의 결과를 보여준 섹터가 바로 예측 시장이라고 들었습니다. 다른 분야들이 오르락너르락하는 와중에도 이곳은 조정장 분위기를 전혀 타지 않고 혼자 꾸준히 성장했다고요. 네,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대시보드 그래프를 보시면 폴리마켓을 중심으로 마치 계단을 오르듯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계단식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리미틀레스나 마이럿 같은 다른 플랫폼들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거래량뿐만 아니라 신규 사용자 증가세 역시 매우 안정적입니다. 왜 유독 이 시장만 이렇게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는 걸까요? 다른 투기 시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예측 시장이 단순 투기 수단을 넘어서고 있다는 통찰을 얻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선거 결과나 특정 정책, 최근에 통과된 지니어스 액트 법안의 경제적 영향 같은 것에 베팅하는 건 단순한 도박이 아니거든요. 이건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고 그 가능성을 거래하는 일종의 정보거래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정보거래 시장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미래에 대한 집단지성의 예측을 금융상품으로 만든 거군요. 그러니 단기 시황보다는 거시적인 흐름을 타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건 정말 중요한 중장기적인 변화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시장의 성격 자체가 한 단계 진화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대시보드에서 가장 신선하고 어쩌면 가장 미래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섹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실물 연계 자산, 그중에서도 트레이딩 차트, TCG 같은 RWA 섹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요. 네, 이 분야는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 8월에서 10월 사이 코려드, 파이지털스, 콜렉터 크립스 같은 플랫폼들의 거래량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트레이딩 카드라면 혹시 우리가 어릴 때 모았던 포켓몬 카드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실물 카드를 온체인에서 거래한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용자들이 포켓몬 카드 같은 실물 자산과 연동된 디지털 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실제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투자와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수익을 기대하고 사는 거니까 투자 아닌가요? 이것은 투기와 소비의 경계를 허무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미래 가치를 보고 사는 투자 대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좋아하는 카드를 순수하게 소비하고 소유하기 위해 돈을 써요. 즉, 소비 기반의 웹3 시장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 열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거죠. 지금까지 웹3에 관심 없던 새로운 수요층이 탄생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투자가 아니라 소비의 관점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퍼즐을 한번 맞춰보죠. 펍스, 덱스, 앱, 런치패드, 예측시장, RWA까지.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지금 시장의 진짜 위험 선호도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투기 심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격 하락을 기회로 삼을 만큼 매우 강하게 살아있죠. 끄떡없는 펍스와 예측 시장이 그 증거입니다. 둘째, 런치패드 시장을 보면 돈이 메이저 코인에서 신규 토큰으로 계속 순환하는 아주 역동적인 투기 사이클이 여전히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클이 돌아가는 무대, 즉 생태계 자체도 여전히 견고하고요. 맞습니다. 셋째, 솔라나와 베이스는 여전히 강력한 사용자 트래픽을 끌어모으면서 생태계의 중심축 역할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인데 소셜 트레이딩이나 RWA처럼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의 투기처가 생겨나면서 시장의 저변 자체를 넓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종 결론은 겉은 차갑지만 속은 뜨겁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2025년의 시장은 우리가 매일 보는 가격 차트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뜨겁고 훨씬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 조정과 온체인상의 투기 심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입니다. 와, 시장의 표면 아래에서 벌어지는 실제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니 정말 흥미롭네요. 단순히 가격 차트의 빨간 불, 파란 불만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살펴본 것처럼 디지털 시장이 트레이딩 카드 같은 실물 자산이나 다른 사람의 거래를 따라하는 소셜 평판과 점점 더 깊게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으로 던져볼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과연 다음 차례에 토큰화되어 온체인에서 거래될 현실 세계의 자산은 무엇이며 그 현상은 우리가 투자라고 부르는 행위의 정의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